안녕하세요. 맘뚱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수험생께서 사회교육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요청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학과에 대해서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학과도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사회교육과, 물론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로 원래 이제 지망을 했었는데, 반면에 또한 경영학과도 지망하고 사회교육과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교육과라는 것은 사회학과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사회교육과라는 것은 이제 사회 여러분의 지식과 탐구를 탐색하는 건 당연히 기본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는 학과라고 볼 수도 있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이런 점들이 이제 사회교육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특히 사회교육학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요, 지리 영역과 역사 영역 두 가지를 가르치는 대학교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회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문제 탐구를 했다면 당연히 탐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 점은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도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시민정부론, 정치학,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역사 교육의 이해,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은 전국 역사 교사 모임에서 지금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국 역사 교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티칭 노하우라든지 그분들의 나름 어떤 교육 철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은 좀 필히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경제 지리학, 특히 지리 쪽에 관련된 책 꼭 반드시 한 권씩 꼭 들어가야 되고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리고 현대 사회학,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는 지금 그 사회교육학과를 떠나서 인문 분야를 기본적으로 다 읽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소수자 운동도 한편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와서 성소수자라든지 그런 점에 관한 지금 어떤 게 지금 계속 방송에서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나몰라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점을 부각시킨다라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사항들이 드러나야 될까요? 당연히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 어떤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좀 이런 걸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회 문제 해결하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문제로서는 성소수자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고령화, 다음에 저출산,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진로 심화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로 제출한다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히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또 이제 정인의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학과, 사회교육학과 쪽을 좀 아이들이 지금 지망을 하시는, 특히 또 사회복지학과도 있죠. 또한 아동복지학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 보니까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보고서로 지금 작성하려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적인 사고력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사회라고 해서 사회 쪽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이 5가지를 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됩니다. 왜 이게 드러나야 될까요? 사회 문제들을 단지 이제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분명 여기서
그 사회 토론 탐구라든지 어떤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토론 활동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쪽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다양한 시선을 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냐면 단지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현상이 있으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문학적인 면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다양한 관점에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필될 때 융합적 사고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점은 정말 꼭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소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로서의 도덕적 품성과 그리고 폭넓은 교양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됩니다. 당연히 내신에서는 사회, 그 다음 역사, 교과, 성적은 당연히 상위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과세특에서 받쳐줘야 되겠죠. 과세특에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례 있었죠. 말씀드린 사례 어떤 사회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점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회학과와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회 문제 해결을 적극성을 당연히 드러납니다. 정치적인 소양도 있고요, 문학적인 소양, 역사적인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회 현상을 단지 분석하고 해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 경제학에서 또한 요구하는 인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결과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 현상을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구나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미래 분석 능력이 강조된다면 정말 뛰어난 학생이다라는 점이 생활기록부에 부각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과세특에 기록이 돼야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세특으로 추천해드리는 한국지리 같은 경우도 과세특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학생들과 한국지리에서는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생태학적 국토 관리 사례 보고서라든지 도시 재개발 보고서 그런 것도 작성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일단 기술 과정에서도 무엇을 작성한지 아세요? 노인의 특성과 노후 생활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뛰어난 부각을 나타냈다라는 점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기록들은 정말 내노라 하는 사회교육학과나 사회학과에 들어간 여러분들 선배들의 활동 사례들을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것 때문에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법과 정치에서는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아이들은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이가 있는데 종종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20살 막 넘어가지고 리틀맘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리틀맘들이 정말 아이를 부양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틀맘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법안 만들기를 법과 정치 활동에서 한 사례도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한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과 관련돼서 특히 입양과 관련돼서 어떤 그런 그 점과 관련돼서 어떤 법안 관련,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그런 쪽으로 보고서 쓴다라는 것도 저는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경제학은 사회 이슈, 그러니까 신문 사설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교육학은 지리와 역사에서도 소양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리과학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거 있겠죠. 우리 한국 내의 어떤 지질 명소에 대한 조사, 어떤 수행평가 있겠죠. 어디 지역 가서 그 지역의 지질을 조사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안동지를 조사했다라든지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여수적 지를 조사했다라든지
그런 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리 능력도 과세특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으로서는 당연히 선행상과 봉사상, 그다음 모범상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성 그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동아리 활동으로는 무엇을 많이 했을까? 동아리 활동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다문화를 좀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 또 뭐 요즘은 민지시민 교육 논술 같은 거 이제 시사탐구 토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관련된 어떤 그 토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다는 보여야 되는데 특히 아까 다문화 같은 거, 그다음 리틀맘, 그다음 정인의 사건 이런 점들을 동아리 활동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도 매우 유리하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보고서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진로 탐구 보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회과제 탐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과제 탐구를 하면 대부분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사회 현장 분석과 그 다음에 사회 현상 분석과 그 다음 역사 인물 탐구 등 이 두 가지를 대부분 많이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사회교육학을 전공하는 아이들 대부분 무엇으로 생활기록부를 만족한다고 그러셨죠?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결과를 그걸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뭘 제가 주문했었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부각시키는 게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회 현상 분석을 여러분들의 사회 과제 탐구로서 제출하면 매우 유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신문 사설을 꾸준히 읽고 있다라는 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는 것도 생활기록부에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 기록되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평소 신문 사설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생기부에 들어가면 매우 유리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성은 뭐가 필요할까? 네, 인성은 당연히 나눔과 배려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사회교육학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일단 사회를 분석하는 분석 능력, 그다음 갈등 관리, 그다음 또 하나 비판적 사고력도 인성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 같은 여러분들 행특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특에 있어서 이 활동들을 여러분들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 점을 잘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와서 사회 문제는 너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이슈가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교육과를 희망하고 사회 분야에 관련된 선생님을 꿈꾸신다면 여러분만의 소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역량을 드러내고 갖춰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